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오후 1시 30분쯤요.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국민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을 하고요. 정치권을 향해서 개헌을 공식 제안을 했는데 먼저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논의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일요일에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개헌을 공식 제안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까지 제안했는데 먼저 송국권 평론가께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국회의장이 이거 주도적으로 뭐 나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발의를 해야 돼요. 개헌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나서고 또 국회 개헌특위도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뭐 국회의장이 충분히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 60일 내에 실시돼야 되는 대선 조기 대선하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뭐 주말에 나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발의를 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3분의 2로 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국민 투표 전에 3분의 2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고하는 기간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개헌할 때 보통 한 최장 110일이 걸리거든요. 110일이 걸리는데 지금 60일 내에 해서 국민투표까지 그때까지 다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문제고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 물론 국회의장이 할 수는 있지만은 이번 대선 탄핵 국면에서 우원식 의장이 상당히 존재감을 드러냈죠.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도 주도적으로 하면서 마흔여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랐었어요.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개헌 이슈가 이번 조기 대선에 터지니까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슈 선점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개인적인 좀 어떤 목적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싶습니다. 국회의장이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과연 이게 그 현실성이 있는가 공고기간 110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주말에 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도 좀 개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저런 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은 아직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뭐 권력 구조를 개편해 보자 의견만 모으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이제 민주당의 금기어가 개헌의 개짜고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뭐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지금의 판을 깔아주는 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둘러싸고 본인은 개헌에 대해서 별 의지를 보이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느냐 나머지 국민의힘과 이른바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 세력 중에서 임기의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어떤 개헌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고립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헌 논의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울타리를 쳐주면서 개헌 논의는 한다. 하지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이재명 대표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형상 봤을 때는 뭔가 개헌의 논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4년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 개편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해서 의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예고하는 임기 단축이라나 이런 거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얘기시죠. 제가 볼 때는 판은 까는데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 간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 판은 깔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문난 장치에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한번 표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원식 의장은 직접 보셨습니다만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글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지금 좀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성취은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헌은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결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결단만? 여야 모두죠. 여도 모두, 왜냐면은 이제 여야가 아니죠. 이제 양당 모두의 양당, 이제 결단만 남은 건데 왜냐면 제가 과거에 국회 보좌진 활동을 할 때 그때 그 개헌특위 보좌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헌특위 내용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권력구조 등 기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 진보 보수 진영에서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보다는 정말 이 정치 생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항상 진보 보수가 아니라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왜냐면은 한국형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국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야당은 그 정도 내려놓으면 우리 합의 못 해준다. 항상 이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야가 바뀌면 또 정확히 바뀝니다. 네네. 갑자기 권한을 더 많이 내려놓으라고 했던 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 정도밖에 못 내려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입지가 정해지기 전에 대선 전에 뭔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왜 개헌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개헌 전에 여야가 뭔가 함께 모여서 양당이 함께 모여서 개헌에 대한 진지를 논의를 하고 결단만 한다면 충분히 60일 안에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